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네, 오늘 장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매도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전에는 2260선까지 올랐는데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도가 좀 커지면서 지수가 이제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이제 하락한 것이 좀 전반적인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만 이제 순매수를 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했습니다. 예. 기업들 실적이 예상 밖으로 좀 잘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넷플릭스에 이어서 얼마 전에는 지금 ASML이죠. 네덜란드 세계 최대 반도체 네. 노광장비 기업. 이 ASML도 또다시 이제 뜻밖의 실적 호조를 나타내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경기 침체 불안감도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레고랜드 PF 부실발 좀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다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환율과 유가는 일단 좀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유가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이제 대규모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WTI가 이제 전장보다 한 3달러 가까이 내린 82.82달러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92달러를 넘었는데 한 10달러 정도가 이제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전략 비축유를 최소 1,000만에서 1,5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비축유 방출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한 6개월간 이제 하루에 100만 배럴씩 비축유를 방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천만 배럴 해당하는 규모인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이제 1982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 오펙과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의 이제 감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외교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비축유를 방출해서 일단 중간 선거까지 좀 유가 상승을 막으려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유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환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1,420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상승세는 좀 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연고점인 1,445원을 찍고 지금 이제 1,420원대에서 좀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말에 이제 한은이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했고 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조금 이제 환율이 이제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영국의 감세한 철회로 파운드화가 다시 좀 이제 강세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좀 약세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11월 FOMC까지는 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월 3일에 이제 FOMC가 열리는데 일단 이번 FOMC에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FOMC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시 좀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환율이 한 1,480원까지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금리만 보면 일단 이런 시나리오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또 등장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재무부에서 또 바이백이라고 하죠. 국채를 정부가 직접 매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그걸로 또 그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좀 낮추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치가 만약에 단행될 경우에는 그 강달러가 상당히 좀 진정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홍 기자가 들고 온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LG 계열사네요. LG전자, LG이노텍. 오늘 모두 다 약세를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오늘 한 2% 정도 이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신용 등급 하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LG전자의 등급 전망을 기존 이제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S&P는 이 LG전자의 등급 하향 이유에 대해서 올해 2분기부터 이 전장 부분을 제외한 이제 모든 사업부의 이제 분기 실적이 2분기 연속 이제 감소했다. 그래서 실적 흐름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일단 이 실적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심리 저하를 꼽았습니다. 특히 이 TV 사업부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지난 2분기에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생활가전 사업부도 좀 실적이 지난해보다 안 좋을 거다. 그래서 내년까지 좀 성장세가 둔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LG 이노텍은 오늘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이제 아이폰 이제 14 플러스 생산을 감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애플은 이제 아이폰 부품을 공급하는 이제 중국의 한 업체에 이 부품 생산을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을 조립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부품 생산을 이제 크게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LG 이노텍은 애플의 이제 카메라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살펴볼 일정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내일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뭐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국내 2차 전지 기업에 투자한 분들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 월가에서는 3분기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이 한 34만 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 예상치 37만 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좀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중국 내 수요가 이제 좀 감소하고 있다. 중국 내 저가 전기차 업체랑 이제 경쟁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9%였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10.0%로 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